고소인이 지금 재외국적 동포이기 때문에 왠지 그 한국 국적은 아니실 것 같아요. 외국에 거주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억울한 사연을 고소해드리는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그 해외에서 멀리 있는 분이 이제 저희 사연을 신청해 주셨어요. 오늘 사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사연을 바탕으로 고소장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 의도치 않게 또 사기 시리즈가 됐고, 그 혼인 빙자 뭐 사기 내지는 연인 빙자 사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개인의 어떤 특별한 그런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상대방의 돈을 그 편취하는 아주 이거 뭐 파렴치한 범행인데, 그 사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연애빙자 사기를 당했음을 깨닫고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싶다.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저희 고소한 컨텐츠에 의뢰를 하게 됐다라고 하십니다. 자, 간략하게 사연 알려드리자면, 저는 그 외국 국적의 재외국민이고 상대방은 한국 여자다. 온라인을 통해 알게 돼서 1년 정도 장거리 교제 후에 그 외국에서 유학생을 하고 싶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모든 비용을 우리 고소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추후에 그 피의자로부터 상환받는 조건으로 이제 얘기가 됐다. 그 비용에는 한국에 남아있는 1,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와 매월 200만 원 정도의 생활비 그리고 교육 비용을 우선 달라고 해서 그 중에 일부분만 지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10년 교제해온 다른 남성이 있었다. 그리고 결국에 이 고소인이랑 뭐 사귈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존재했고, 그 자기가 생활비랑 그 교육비 같은 것으로 그 빌려줬던 돈이 알고 보는 그 남성이 알고 보니 썼다더라.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 뒷부분에 이 빨간 박스 친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카카오톡 대화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로 증거 수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잘 구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간추린 사연에는 없지만 저희가 따로 그 고소인분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피해 금액 같은 것도 특정을 했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일단은 그 고소인이 지금 재외국적 동포이기 때문에 왠지 그 한국 국적은 아니실 것 같아요. 외국에 거주하지만 상관없습니다. 그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 속인주의도 있고 속지주의도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한국인이거나 범죄를 저지른 장소가 한국인이면 누구든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외국의 고소인이 그 계속 거주한 상태라면 사실 고소인 조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뭐 경찰관 분과 그런 뭐 이메일 조사라든지 서면 조사로 뭐 대체하는 방식으로 좀 이렇게 양해를 부탁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자, 고소장 보시면 우리 고소인 뭐 김사연님 주민등록번호 만약에 재외 국적 동포로서 대한민국 주민등록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뭐 여권 번호라도 기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해외에 계시니까 이메일 같은 것도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피의자 이름, 이분은 뭐 이름까지 알고 계시니까 박땡땡 뭐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까지 뭐 혹시 뭐 주민등록번호 아시면 주민등록번호, 모르면 전화번호 적으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연을 보니까 일단은 이 관계가 되게 특수하죠.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이 1년간 어쨌든 온라인상으로 교제를 해왔고 연인관계로 발전해서 그 관계를 기초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모두 사실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사실 본문 결구로 이루어지죠. 사기 때 더 이상 그 조문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형법 347조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면 보실 수 있고요. 네. 관계 보자. 피의자와 고소인은 뭐 2021년 뭐 8월경이라고 합니다. 2021년 8월경부터 약 1년 동안 뭐 연인
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그 다음에 이 앞에 또 어떻게 알게 되는지 한번 더 써주겠습니다. 피의자는 2021년 거주를 써주죠. 피의자는 한국 국적이고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고소인은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국외라는 게 저희가 이게 개인정보 때문에 국가를 알려드릴 수 없는데, 알고 계시면 나라명을 써주시면 되죠. 피의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고소인은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의자와 고소인은 2021년 8년기부터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되어 약 1년 동안 연인관계로 지내는 사이죠. 자, 그 다음에 범죄 사실을 바로 쓰기 전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범행의 실체, 범행의 전모에 대해서 우리 고소인분은 잘 알고 있죠. 뭐냐면 이제 연인 관계를 빙자해서 이제 사기를 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로 하여금, 검사 내지는 이제 수사관으로 하여금 이 고소장으로서 어떤 인상을,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한 인상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 모두 사실 다음에 통상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범행 동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피의자가 이렇게 사실은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고소인한테 의도적으로 좀 접근해서 마치 사귀는 관계를 좀 빌미로 돈을 빌리려고, 돈을 편취하려고 이렇게 마음먹었던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한 거겠죠, 당연히. 피의자는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고소인에게 접근하여 고소인과 교제한 이후 고소인에게 그 관계를 이용해서 고소인에게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다. 범행 동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피의자는 한국에 다른 남자친구가 있음에도 고소인에게 접근하여 고소인과 교제한 이후에 그 관계를 이용해서 고소인에게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이제 범죄 사실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모두 사실을 제가 좀 길게 써줬습니다. 자, 범행 사실. 피의자는 날짜까지는 저희가 그대로 특정을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외국에 거주하다가 고소인이 한국에서 막 너무 빚이 많다, 어렵다, 쪼달리다, 근데 이것만 해결되면 너가 있는 나라로 이제 유학을 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설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국외에 있으면서 한국에 있는 피의자에게 돈을 일부 송금하다가 결국에 유학 준비를 한다고 그 피의자가 외국으로 왔어요. 온 다음에부터 계속 또 어렵다 그래가지고, 어려우니까 한국으로 돌아가서 빚을 좀 더 해결하고 오겠다. 국외에 있는 상황에서 만나서도 그분한테 돈을 주고, 근데 이제 그분이 한국으로 갑자기 들어간 다음에 연락 두절이 된 겁니다. 그런 사연이거든요. 최초의 돈을 받은 날짜가 6월 달입니다. 2022년 6월경. 2026년 불상의 장소에서, 이건 한국이죠.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카카오톡, 아니면 카카오톡인지 전화인지 전화를 걸어, 막 채무가 많아가지고 힘들다, 근데 이거 빚을 내가 청산해야 유학을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망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한국에 빚이 너무 많아 힘들다, 이 채무가 정리가 되어야 외국으로 되어야 네가 있는 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는데 돈을 좀 빌려주면 나중에 국외에서 취업을 해서 번 돈으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자, 그렇죠. 내가 한국에 빚이 너무 많아 힘들다. 이 채무가 정리되어야 네가 있는 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국외에서 취업을 해서 번 돈으로 채무를 갚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 그럼 사실 이게 왜 거짓말이죠? 이 사람은 어쨌든 그 현재 연락이 두절됐으니까 변제할 생각 없었겠죠. 그 말은 결국 국외에서 정상적으로 유학을 해서 국외에서 취업할 생각이 없던 사람인 거죠. 그런 것도 속였고, 남자친구가 있는데 마치 연인인 것처럼 또 속였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쳐져서 기망행위가 되는 거죠. 그럼 사실 피의자는 한국에 다른 남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국외에 취업할 생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일단 채무가 많다라고 자인을 했으니까요. 당시 채무가 많아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죠? 자,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가 이게 전형적인 문구라고 했는데, 그 의사는 뭐냐면 이 사람은 한국에 남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국외에 장기간 이렇게 취업하면서 고소인과 이렇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에 다른 남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국외에 취업할 생각이 전혀 없고, 능력 부분에 있어서는 빚이 많으니까 당장 이 사람 돈 변제할 능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연락 두절됐겠죠. 네, 오늘 그 영상이 또 쓰다 보니까 사연이 길어가지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촬영하고 2편으로 이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